웬만한 책방에 가면 코란 주석은 이 사람 주석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인터넷에다 그냥 띄워놨어. 누구든지 이븐 카티로 코란 주석은 원하면 그냥 무료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코란 3장 28절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써놨냐 보니까 코란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 가면서 알라께서는 절대로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코란 5장 51절에는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런 자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그들과 한통속이니라. 알라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러면서 기독교 유대교인을 친구로 삼지 말라,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코란 4장 14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 자신이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것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위선자들이니까 그런 자들은 죽여버리고 그들의 무덤가에도 서성거리지 말고 그건 너희가 너희 칼로 죽였으나 그건 너희가 죽인 게 아니라 알라께서 죽인 것이다. 코란 8장 17절.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구절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단 속담에도 적의 목을 벨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적의 손등에 키스를 해라 라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친구인 척해도 괜찮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뒤에 한 문장을 더 붙여놨어. 단 진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이게 코란 주석이에요. 코란 주석. 이건 뭐 비밀도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다 인터넷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무슬림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얼마든지 코란에서 허락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말 자료들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대신 이걸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논문을 써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대신 거짓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한 케이스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너무너무나 이게 미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모함마드라는 사람이 했던 말, 했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우스와 하사나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에 의해서 모함마드가 했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입장과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인류가 본받아야 될 가장 모델이 되는 샘플이다. 이게 우스와 하사나 교리라 그래요. 우스와 하사나. 모함마드가 했던 모든 행동은 무슬림들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왜 하루 5번씩 기도할까?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이 왜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까?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이 왜 턱수염을 기를까?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이 왜 아내를 많이 얻을까?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무슬림들의 무슨 행동을 이상한 행동이다. 그거 보면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함마드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모함마드가 50세쯤 됐을 때 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부바크르라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잘 있었나 인사를 하면서 딱 인사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데리고 온 딸내미를 보고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얘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나 자네와 내가 친구인 건 맞지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는 건 알라의 뜻일세. 그러니까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무슨 증거가 있나?
그랬더니 모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바구니를 안고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네가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착 열어보니까 거기 인형처럼 예쁜 어린아이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내 아내니라 그러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얘가 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부바크르라는 친구가 그것이 진정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바치겠네.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바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아이샤예요. 무슬림 여자들이 많이 모인 데서 아이샤 이렇게 부르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이 아이샤라는 이름은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여자 이름으로. 모함마드가 10명도 넘는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아이샤예요. 아내가 아이샤인데 이 아내가 그때 나이가 6살. 결혼할 때 모함마드가 50살, 아이샤는 6살.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3년을 길러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했다. 이게 이슬람 역사책에 나와요. 모함마드의 언행록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샤가 6살 때 결혼했고 9살부터 합방을 했다. 모함마드하고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어려서 어린 여자아이들하고 결혼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란의 이맘 호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맘 호메인이.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나올 때마다 수프림 리더 이맘 호메인이 그렇게 나와요. 수프림 리더, 초월적인 지도자. 뭐를 초월했다는 거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초월한 사람이다. 그는 아무런 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이란의 대통령이 어느 날 무슨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 특별령으로 정하니까 이거를 지키도록 해라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맘 호메니가 불렀어요. 누가 자네 보고 그런 거 광고하라 그랬나, 취소하게.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통령령을 취소합니다 라고 광고가 나올 정도로, 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도 이분이 난 이거 알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인 못하겠네. 그러면 이 원천무효예요. 그냥 원천무효.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도 이건 원천무효. 그리고 법정에서 몇 년 동안 싸워가지고 사형이 확정된 사람도 사형 집행되기 전에 그 사람은 좀 놔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런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석방해. 이 정도로 되는, 이 사람은 그냥 말하면 그게 법이야. 그냥 이 사람이 어느 날 TV에 나와가지고 테헤란에 공기 오염이 심하다 그러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주간 동안 휴교한다. 아무 절차 필요 없어. 그냥 휴교해.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무슨 말에 권위를 붙이려면 그 밑에다 이맘 호메이니가 한 말이다 라는 말을 붙이면 그 말에 권위가 생겨. 여러분들 이란에 스키장이 있는 거 아세요? 이란에 엄청난 스키장이 있어요. 이 슬로프 길이가 7km. 상상이 됩니까? 하루 종일 내려가야 돼. 7km 되는 엄청난 스키장이 있는데, 이 고지가 4,000고지 되는 데서, 여러분들 후지산 같은 데는 3,000고지잖아요. 근데 거기 만년설이 있다 그러죠. 4,000고지니까 얼마나 좋은 스키장이겠어요. 거기서 그 스키장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데리고 이제 그 스키장에 가면은 거기 보면은 큰 그림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그 그림 밑에 무슨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무슨 글씨가 써 있나 봤더니, 스포츠는 건강에 유익하다 이맘 호메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맘 호메이니 말이 들어가야 이게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미니버스는 대형 버스보다 작다. 이맘 호메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어느 가게나 상점이나 사무실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이 사람 사진을 안 붙여놓으면 그건 반동분자예요. 지금도 그 사람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도 그 사람 사진을 붙여놓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타하리롤 바실레라는 책을 썼어요. 생활지침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이상의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자들은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즉, 1살이나 2살짜리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단,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왜 그럴까?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9살 이전에 합방을 해도 범죄로 여기지는 않는다. 죄로 여기지는 않는다. 근데 너무 어려서 합방을 하니까 성기 파열이 생겨서 평생 성불구가 되면 그러면 평생 의식주를 해결해 줘라. 단 그 여자는 4명의 정식 부인의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단 그 여자의 자매들과는 결혼을 자제하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붙여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자가 첫 생리를 시작한 나이에 남편의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첫 생리를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생리 시작했으면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뭐로 아직도 아버지 집에 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요, 이 어려서 시집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치면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방글라데시는 14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인구가 1억 6천만이에요. 1억 6천만인데 거기 결혼한 여자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7%의 결혼한 여자들이 16세 이전에 결혼했다. 좀 놀래주세요. 57%의 여자들이 16세 이전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16세 이전부터 벌써 16세 이전부터 애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그들은 평균 잡아서 20대 초반부터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 잡아서 30대에서 30대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하나 둘 낳고 멈춥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애 멈추는 규정이 없어요. 알라가 주시면 그냥 낳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계속 낳아 끼니까 우리 30대 초반부터 낳는다고 생각을 해도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2년씩 하나씩만 난다 2년에 하나씩만 난다 해도 1인당 5명씩은 더 낳죠. 그러니까 이슬람권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퍽퍽퍽 줄어들고 있는데 그쪽은 팍팍 늘어나고 있어요. 이란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이다. 엄청 젊은 나라예요.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슬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오사마 빈라덴. 이 사람이요, 이 아버지가 17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아이들이 53명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중에 10번째인가 뭐 이게 오사마 빈라덴이래. 그 중에 한 사람이 수없이 낳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에 대해서 이미 예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8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20대부터 81세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이론 정치학에 대해서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이론 정치학만 띄워놓은 게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세상 정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93년도에 책을 썼는데, 논문을 하나 썼는데, 무슨 논문을 썼냐면 문명의 대충돌론, 이런 논문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배타성 때문에 이슬람 문명이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이슬람 문명과 불교 문명, 기독교 문명, 유대교 문명, 힌두교 문명,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1993년도에. 그런데 그 논문이 쓰여질 때, 발표될 때 세상의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들이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국경도 다르고 무슨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르다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느냐. 이걸 다문화 정책이라 그래요.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에 올인할 때인데 갑자기 문명 간의 충돌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을 쓰셨나 이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8년 뒤에 2001년 9월 11일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9.11 테러가 생겼죠. 비행기를 납치해다가 그 고층 빌딩을 들이받아서 하루에 3,000명 죽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 보니까 19명의 무슬림들이 저지른 짓이다. 이래가지고 정말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나네. 이래가지고 문명 간의 대충돌론,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됐어요. 이게 지금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이 세상에 이런 엄청난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이 사건으로 온 세계가 가슴을 칠 때 저는 그때 이란에 있었거든요. 이란 신문에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보니까, 저는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 아침에는 신문을 딱 보니까 대문짝만한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나왔어요. 좀 놀래주세요. 처음 듣는 얘기죠? 아니 신문에 그렇게 났다니까요. 신문에. 아니 이슬람권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축제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 그럴 때 아유 그 정신 나간 몰지각한 무식한 광신자들이 그냥 홧김에 확 저질러준 그런 사건이 이슬람 테러인가 보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이걸 계획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은 사우디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젊은이들을 선발해가지고, 너네들은 테러하지 말고 유학 보내줄 테니까 공부해라. 서양 가서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비행 조종술을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래가지고 무슨 비행기든지 턱 잡으면 조종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라. 그래가지고 19명을 미국으로 들여보냈잖아요. 테러를 저지르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폭발물이 필요한데, 비행기에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가 폭발물인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가서 들이받으면 빌딩의 어느 지점을 어떠한 각도로 들이받으면 전체가 무너진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성공시킨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여기 물도 없네. 비행기 탈 때 이 물도 못 갖고 타게 하잖아요. 이 물도 못 갖고 타게. 왜 못 갖고 타게 합니까? 이게 2006년도에 이 나이지리아에서 영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 이 사람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방학 때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나이지리아에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느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기 아들을. 얘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잘 감시해라.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무 일 없이 영국으로 갔어요. 그 아버지가, 나이지리아의 아버지가 이 나이지리아의 재정부 장관이었었고, 이 은행장이었었고, 이래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이 영국에 있을 때 200만 파운드짜리 집에 살았대요. 유학하느라고 잠시 얻어서 산 집이 200만 파운드면 얼마인지 잘 모르죠. 한국 돈으로 34억 정도. 34억짜리 집에서 잠깐 유학할 때 살던 집이 그런 집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영국의 UCL이라는 그 공대를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액체 폭탄을 만들었어. 투명 액체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30분마다 공중에서 하나씩 터뜨리자.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거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딱 잡아보니까 액체 폭탄을 만들어 놨는데 비행기 여기 있군요. 비행기 200대를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액체 폭탄을. 만약에 그게 발각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뭐 9.11 테러가 문제가 아니죠. 엄청난 소란이 일어날 뻔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거를 물인 줄 알고 갖고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배터리 터뜨려가지고 비행기 터뜨리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건 화장품이건 좌우지간 액체는 못 갖고 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지하철에 쓰레기통도 없어졌었죠. 지하철에. 그거 왜 그러냐? 영국 런던에서 2005년도 7월 7일 날 지하철 쓰레기통에다가 폭탄 숨겨가지고 지하철 터뜨려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지하철에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투명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잖아요. 폭탄 감추지 못하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슬람 테러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혔지만 전 세계는 지금 이슬람 때문에 발칵 뒤집혔어. 그 프랑스 파리에 2015년 11월 13일 바타클란 극장이라는 공연장에서 막 공연하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차 마시고 있고 옆에서는 뭐 식당에서 밥 먹고 있고 그럴 때 기관단총 들고 와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두두두두두두두 132명을 죽였잖아요. 하루에. 이게 파리 테러예요. 파리 테러. 이 바타클란 테러. 여러분들, 파리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 세계 사람들이 한번 가고 싶은 도시 파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파리 니스 트럭 테러 있잖아요. 19톤 트럭을 몰고 해변가를 돌면서 그냥 84명을 치워 죽인 이런 사건. 이게 다 무슬림들이 저지르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슬람의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뭐냐면 다를 하르브, 다를 살롬. 세계를 두 조각으로 나눈다. 다를 살롬, 평화의 집과 다를 하르브, 전쟁의 집으로 나눈다. 평화의 집에는 누가 사는 거냐? 무슬림들이 산다. 전쟁의 집에는 누가 사는 거냐?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든 아무것도 안 믿든 이건 무조건 전쟁의 집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세계관은 적군과 아군 개념이에요. 적군과 아군 개념. 여러분들, 이 전시에는 윤리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전시에는 적군을 잘 속이는 사람이 훌륭한 전략가고 훌륭한 군인이에요. 전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사람 죽이면 나쁜 사람인데 전시에는 적군을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에요. 이거는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윤리관은, 이슬람의 세계관은 전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 같이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이 사람은 영웅이에요, 영웅. 누가 하루에 3,000명씩 죽인 군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웅이라고. 이슬람권에 지금도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슬람권에서 방송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방송을 들어보면.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이란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는데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란의 대통령을 냈으니까 이란이 지금부터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중동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동은 늘 시끄러운 전쟁터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평화가 안 일어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 평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보이는 대로 죽이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이거 제가 들었어요. TV에서 대통령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다니까. 그런데 이게 이슬람권에 살다 보면 이건 뉴스감이 아니에요.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라는 동영상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원하는 자료들이 무진장 깔려 있어, 거기에 중동에서 이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와 있는데, 중동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이 뭔지 아십니까?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방송을 들으면 자지러진다. 그래서 알자지라가 아니라 이거는 알자지라, 이 말은 the island, 그 섬, 그런 뜻이에요. 카타르라는 섬에서 하는 뉴스 방송인데, 이거는 뭐 CNN이나 BBC처럼 계속 뉴스만 하는 방송인데, 여기서 가끔 아랍어 방송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위키피디아라고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알자지라 방송을 찾아보면 아랍권의 평균 시청률이 54%다. 그런 말이 나와요. 평균 시청률 54%면 좀 놀래주세요. 엄청난 방송이에요, 이거는. 아랍 22개 나라 동시에 방영되는데 거기에 54%, 전부 합치면 3억 정도 되는 1억 5천만 이상은 항상 보고 있는 방송. 이런 방송에서 설교를 할 때 아무나 시킬까요? 엄선을 할까요? 엄선하겠죠? 그 방송에 나와서 자주 설교하시는 분이 계셔. 이분이 쿠웨이트의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압둘라 나피시 교수님인데, 이분이 2009년 2월 2일 날 설교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그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슬람권에서 2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서 웬만한 거 보고 안 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방송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탄저균이라고 아시죠? 탄저균. 엄청난 무서운 세균이에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시험관에다가 몇 개를 미군 부대에 보냈다. 이런 위험한 거를 왜 산채로 보냈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이게 첫 번째냐, 옛날에도 있었냐, 그거를 폐기했냐, 돌려보냈냐,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탄저균 얘기를 해요. 탄저균 4, 5파운드 정도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팀을 구성하고 비행기 편은 뭘로 할까, 무기는 어떻게 전달할까, 시큐리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뭐 회의를 하고 오랜 동안 준비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용감한 헌신된 젊은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젊은이 한 사람이 탄저균 4, 5파운드 정도, 이 정도 되는 탄저균을 가지고 멕시코에서 땅굴을 뚫고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워싱턴이나 뉴욕처럼 인구가 밀집된 데 공중에다가 탄저균을 쫙 뿌려놓으면, 그러면 내가 개런티 하는데 1시간에 미국 사람 33만 명씩 죽일 수 있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아니, 이걸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이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놀래는 척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911 버전 조금 바꿔놓은 건데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 웃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의 미시간 호수가에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를 폭파시키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분들을 우리가 테러범이라고 부릅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용감한 전사들이 우리의 모델들입니다. 누가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내 친구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알자지라 방송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런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아유 이 사람은 다시는 방송에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조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아니, 이런 위험한 사람이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지, 대학 교수직에서 박탈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이분은 여전히 유명한 강사고 아주 훌륭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불려다니면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라 그럴 때 일부 몰지각한 정신 나간 광신자들이 뭐 굴 속에서 이상한 꿈 꾸고 나와서 뭐 한두 사람 쏴 죽이고 들어가고 이런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미국의 CIA 들어가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해킹을 하지만 미국 CIA는 이 사람들 해킹을 못해요. 엄청난 실력. 이 사람들이 세계 테러범들 모집할 때 인터넷으로 모집합니다. 근데 그거 해킹하면 미리 다 잡죠. 근데 그거 해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광신자들이 아닙니다. 잘 준비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유럽처럼 저렇게 망가지고 말아요. 유럽이 이슬람 받아들였다가 지금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슬람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중간쯤 지났는데 저 뒤에서 어떤 분이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아주 소리가 들리도록 노골적으로 울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저렇게 눈물이 나올 만큼 은혜스러운 강의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울까? 그래가지고 근데 끝날 때까지 울으면 안 그치는 거예요. 내가 나갈 때까지도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아까 누군가 뒤에서 우시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분하고 잠깐만 좀 면담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죠 뭐. 그랬더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자기 집안에는 목사님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두룩하고 자기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 그런데 이 자기 딸이 무남동료 외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냐면 고3 때도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일이 없대요.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성가대, 청년회 무슨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침에 가면 저녁 때까지 들어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대학을 마치고 카나다로 유학을 보냈대. 카나다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카나다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 때 2번 정도 방학 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엄마 아버지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이 딸내미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신랑감이 생긴 모양이다. 그래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그랬더니 그냥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내가 믿는 알라가 구원하나 보라고 이러면서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설득도 해보고 막 야단도 쳐보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데려갔어요. 목사님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대요. 목사님도 이슬람을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다음 방학 때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방학 때 이번에는 오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못 간대. 그래서 아니 그 긴 방학 동안에 지난 방학에는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뭐라 그러냐면 지난 방학 때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